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 국적도 일본 국적도 아닌 제2동포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해방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계속 일본에 사는 한국인 및 그 후손들을 제2동포 제1교포라 부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제1교포나 동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제1한국인이나 체류 한국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동포이면서 한국 국적, 일본 국적도 아닌 이들이 있죠. 심지어 북한 국적도 아닙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특별 영주자로서 살아가는 조선족이죠. 조선족이라 하면 자연스레 비슷한 단어인 조선족이 떠오를 수 있는데 둘은 완전히 다른 칭호입니다. 조선족은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적 한민족을 일컫지만 조선족은 일본에 살고 있는 무국적 제1동포이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조선족이 무국적이라는 점입니다. 조선족은 해방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이거나 그들의 후손들인데 해방 후에도 일본에 남아서 지금까지 쭉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점은 제1동포 제1교포와 같지만 일본에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은 무국적자들입니다. 다만 조선족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얼마 전에 다루었던 일본 안의 북한 조총련과 관련이 깊죠.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특별 영주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과 북한에서는 동포로서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긴 하지만 그뿐이죠. 한국과 일본에서 조선족이라 부를 뿐이지 국제적으로는 무국적자로 분류되고요. 이들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북한에서도 국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누리거나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쯤에서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조선족은 대체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걸까요? 일본 정부에서는 조선족들에게 일본에서 살지 말고 한국이든 북한이든 국적을 취득해서 나가라고 권고까지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조선족의 역사는 이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일 강제병합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79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생이었고 소수가 외교관 또는 정치 망명자에 해당했죠. 하지만 한일 강제 병합 이후 하루아침 사이에 조선인들은 일본 제국의 식민이 되었고 그 덕에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일거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는 조선인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파급 효과로 일본이 전쟁 특수를 누리던 때였기 때문에 일자리가 넘쳐났고 일본 자본가들은 일본 내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저임금의 조선인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동남아 같은 비교적 못 사는 국가에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오기도 힘들고 법도 제정이 안 되어 있고 환경도 너무 많이 달랐기에 일본에서 제일 선호하는 노동자가 조선인들이었죠. 일본 사장들은 큰 돈을 들여 브로커를 조선에 파견하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1909년까지만 해도 790명이었던 제2조선인은 1920년 3189명으로 급증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시기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조선을 떠난 사람들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일제는 강압 정치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토지 조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일제는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토지와의 연고관계를 신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신고주의를 채택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일단 국유로 편입시켰다가 일본인 지주 및 토지회사로 넘기는 식이었죠. 한마디로 신고 안 하면 땅을 뺏어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의 꼼수이기도 했죠. 당시 조선의 대다수 농민들은 문맹이었거든요. 문맹이 아니더라도 평생 농사만 지은 농민이 법에 대해 그리고 행정에 대해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문자로 메일로 안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농민들은 토지 소유관계를 신고하지 못했고 대다수 농민들은 경작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일거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 빈민층이 되거나 또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일자리를 찾아 일본 같은 해외로 유출되었죠. 여기다 1937년 중위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병력과 전시산업을 지탱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통해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하기도 하였죠. 이렇게 자발적이든 불가피했든 강제징용을 당했든 어떤 이유로든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은 외국인이 아닌 일본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지배 아래 주권을 완전히 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조선인은 곧 한국 식민으로 여겨졌거든요. 물론 조선진이라 불리며 일본 자국민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여 무조건 항복을 했을 때 역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일본은 돌연 선거법 개정으로 제2조선인의 참정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후 평화 헌법이 공포되기 전날인 1947년 5월 2일에는 외국인 등록령을 발령하여 제2조선인을 외국인으로 등록시키면서 조선 사람이라는 뜻에서 조선적으로 표기하였죠. 1947년을 기점으로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은 전부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의도는 떠나라였죠. 너희들은 외국인이자 불법 체류자이니 너희 나라로 가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과서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 왜 제2조선인들은 해방 후 곧장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품는데, 당시 한국은 막 정부가 수립된 데다 미군정의 개입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원조로 간신히 연명하다 내전까지 겪으며 세계 최빈국이 되었죠. 인연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기에 이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2조선인들은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외국인 등록령을 발령하며 제2조선인을 당분간 외국인으로 취급한다고 선포한 5년 뒤인 1952년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제2조선인의 일본 국적은 공식적으로 소멸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전까지는 연합군의 점령하에 놓여 있었기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죠. 조선인에 대한 것들도 선언만 했다 뿐이지 차별을 했다 뿐이지 법적으로 무언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국적을 잃고 외국인 신세가 된 조선족들은 4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두 번째, 북한 국적을 취득하거나, 세 번째,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네 번째, 그냥 무국적자로 남는 것.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또는 일본 귀화를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한국 국적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일본은 북한을 정식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북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나온 게 북송 사업이었습니다. 1959년부터는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이 시작되면서 1984년까지 총 93,340명이 북송되었죠. 참고로 이때 북한에 건너간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선전에 속아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북송을 택한 것이었는데, 막상 북한에 도착해보니 북한의 실상은 기대와 달랐고 북한에 가서도 극심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했거든요. 어찌되었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지 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선택은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국적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권리를 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사실 국적이 없는 삶이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현재까지도 국적 없는 조선적 사람들이 있다는 말은 당시 무국적자를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아주 적지도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족은 약 2.5만 명이죠. 해방 후 벌써 8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사망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들을 제외하고도 아직 2.5만 명의 무국적 제1동포가 남아있다는 건 꽤 신기한 일입니다. 현재 1세대 조선족들의 자녀나 손자 세대는 대부분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3대째 심지어는 4대째 조선족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이들은 대체 왜 국적 취득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조선족이 무국적자로 남은 이유는 꽤 다양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은 북한과 관련이죠. 1955년을 기점으로 일본 내 제1교포는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과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단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때 민단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전부 남한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 국적을 취득했고,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조선적으로 남게 되었죠. 실제로 조선적 대부분은 조총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태로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북한 국적을 얻고 싶어 하지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서 북한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넘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북한에 넘어간 가족이나 친지들을 볼 수가 없고, 북한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으로 갈 수가 없으니 중간에서 어쩌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세뇌 수준의 교육도 한몫을 했죠. 일본에서 살면 당연히 잘하면서 한국은 잘 살고 북한은 개똥 같은 국가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건데,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조총련이 세운 조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존재하고, 알더라도 사상적으로 세뇌를 당한 경우도 여러 존재합니다. 만약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어느 정도 북한의 현실을 알기에 북한으로 가지 않죠. 앞에서 말한 북한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 북한에서 편지가 오곤 했는데 하나같이 오지 마라, 여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에서 살려면 일본의 교육 방침을 따르라는 말을 했지만 조총련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본 안에서 조선족들이 심하게 차별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통일조국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옛 조선과 같이 하나가 된 한반도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말일 뿐 정말 이런 사람이 소수 존재할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대외적으로만 통일조국을 원한다는 말을 할 뿐 친북 성향이 강합니다. 이 밖에 사상이나 신념 문제와 상관없이 자존심 때문에 그냥 국적을 바꾸기 싫다는 조선족도 존재하죠. 제2제주인센터 김태식 연구원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제이동포 3세인데 그는 한국 국적을 택할 때 마음에 갈등이 많았다며 국적을 바꾸지 않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미안함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는 지금도 조선적이라며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바꾸고 싶지 않은 거고 자존심의 문제 같다고 말했죠. 문제는 앞서 말했듯 무국적 신분이 삶에서 많은 불편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조선족도 불편한 건 매한가지이죠. 일본에서는 더 심합니다. 현재 조선족은 처음에 나왔듯이 일본인들이 아닌 일본 정부의 입장 자체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이고 차별은 기본으로 깔려있죠. 조선족들은 한국 국적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과 권리를 받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자유로운 왕래나 차별이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조선족들이 이렇게 힘들고 딱한 상황이니 과거 동포였다는 이유로 쉽게 권리와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했듯 아닌 사람들도 소수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사상적으로 북한에 물들여져 있기에 조선족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이전 세대에서는 통일조국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먹혀들었지만 지금 세대에게 통일조국은 생소한 단어이죠. 조선족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이 더 좋으면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되고 한국이 정체성이라고 생각된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는 말이죠. 실제로 조선족들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조선족에게 똑같은 권리를 준다는 말은 건강보험부터 시작해 연금과 사회보장제도, 복지까지 해준다는 말인데 조선족에게 권리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반발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동포였던 그들의 삶이 딱하기는 하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힘들어 보이네요. 한국 국적도 일본 국적도 아닌 제2동포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